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복도. 70세 이영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물걸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 모릅니다. 왜 저 나이에 그런 고된 일을 하는지. 하지만 영순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걸레를 천천히 짜내며 복도 한 칸 한 칸을 정성스럽게 닦아갑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하지. 우리 아들 아파트가 이렇게 깨끗해야 기분이 좋지. 영순 할머니는 이 아파트 32층에 사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산다고 하기엔 애매했죠. 작은 방 한 칸. 그것이 70평 펜트하우스에서 할머니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영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아, 현주야. 일찍 일어났네. 복도 청소 좀 하려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좀 방에 계세요. 이렇게 물기 있으면 손님들 미끄러지잖아요. 잠시 침묵.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하이힐 소리가 다시 멀어져 갑니다.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만이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며느리 김현주. 결혼 7년 차 39의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미화원처럼 청소나 하고 다니는 촌스러운 할머니. 며느리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여자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옵니다. 현주야, 집 진짜 넓다. 역시 강남 펜트하우스는 다르네. 어머, 이 대리석 바닥 봐. 이태리산 아니야? 우리 집이랑은 급이 다른데? 후후, 뭐 그냥 남편이 사업 좀 잘 돼서. 커피 드릴게요. 거실로 가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영순 할머니가 다시 물걸레를 들고 나타납니다. 어머,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황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 아, 화장실 좀 가려고 나왔는데. 할머니의 조용한 대답. 하지만 손님 중 한 명이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어머, 현주야, 뭔가 냄새 안 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할머니의 낡은 작업복을 흡습니다. 어머니, 냄새나요. 다른 데 가서 청소하세요. 손님들 계신다고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저분이 어머님이세요?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요즘 좀 심심하시다고 청소 일을 하세요. 며느리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수치심이 가득합니다. 영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손님들이 거실로 이동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근데 현주야, 시어머니 왜 청소 일하시게 해? 좀 그렇지 않아? 할 일이 없으시대요. 건강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래요. 며느리가 변명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가 복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근데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번에 영그룹 회장님이랑 차 마시던 분 아니에요? 네, 설마요.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가 웃어넘기지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립니다. 영그룹 회장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왜인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며 과거로 돌아갑니다. 30년 전 1995년 영순 할머니는 마흔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여보 한 잔 드세요. 친척들이 모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쇼크라도 받은 건가? 하지만 영수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은 무려 3억 원. 1995년의 3억이면 지금의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 엄마 아빠는 언제 와? 6살 아들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깁니다. 영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만은 고생시키지 않을게. 그날부터 영순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영순 씨, 좀 쉬어요. 쓰러지겠어요. 괜찮아요. 저 쉬면 우리 아들 굶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청소하며 드나들던 건물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어떤 건물이 가치가 오르는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영수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이 건물 나중에 재개발 들어오면 가격 3배 뛸 거예요. 영순 씨가 뭘 안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영수는 그 건물의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푼푼히 모아서 3년 후 그 건물은 정말 재개발이 되었고 가격은 5배가 뛰었습니다. 영수는 그 돈으로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또다시 기다렸고 또다시 팔았습니다. 20년이 흐른 2015년 영순 할머니의 자산은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의 건물 3채, 주식 포트폴리오, 해외 부동산까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엄마, 이 아파트 제 명의로 해주세요. 대출받기 힘들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어느 날 영순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들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산 거야. 알았지? 왜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야.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소중함을 모를 거야. 영수는 70평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사서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청소부 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작은 방 안. 영순 할머니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주야, 다음 주에 우리 백화점 VIP 행사 있는데 같이 갈래? 좋지. 나도 명품백 하나 사야 되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빈번하게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영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 오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알았어, 현주야. 그리고 어머니, 청소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왜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냐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요? 어머니, 저 창피하다고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TV나 보시고. 영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금요일 저녁, 며느리가 대규모 집들이 파티를 준비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제 대학 동기들이랑 남편 사업 파트너들도 와요.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알았어. 식사도 방에서 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황급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캐터링 음식들이 들어오고 비싼 와인들이 테이블에 놓입니다. 어머, 현주야, 대단하다. 이게 다 얼마야? 에이, 뭐 이 정도야.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서로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계약 따냈어. 100억짜리. 우와, 대단하다. 그 순간 작은 방 안에서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갖다 준 김밥 한 줄. 그것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주야,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손님이 묻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어머니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르신 건강 챙기셔야죠. 네, 뭐. 며느리가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는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비틀거리며 와인잔을 들고 걷다가 발을 헛디딥니다. 으악! 와인잔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레드와인이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거실 중앙의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에 쏟아집니다. 아! 며느리의 비명.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새하얀 카펫 위로 선명한 붉은 얼룩이 번져갑니다. 어떻게? 이거 3천만 원짜리인데. 며느리가 달려와 카펫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으로 와인을 닦아내려 하지만 오히려 얼룩은 더 넓게 번져갑니다. 현주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술을 쏟은 여자가 울먹입니다.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떨림. 다른 손님들이 티슈를 가져오고 물을 적셔 닦아내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안 돼. 물로 닦으면 더 번져.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두가 카펫 주변에 모여 웅성거립니다. 그 순간 작은 방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영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 소리칩니다.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따라가려 하지만 손님들이 말립니다. 현주야, 일단 카펫부터. 할머니는 부엌에서 소금, 탄산수, 식초, 그리고 깨끗한 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카펫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깨끗한 천으로 와인을 최대한 흡수합니다. 누르듯이 문지르지 않고 그 다음 소금을 얼룩 위에 뿌립니다. 소금이 와인을 빨아들입니다. 5분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 다음 탄산수를 조금씩 뿌리고 다시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묽게 탄 물로 마무리합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펫을 바라봅니다. 얼룩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헉! 손님들이 일제히 감탄합니다. 대박!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3천만 원짜리 카펫 살린 거예요? 며느리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카펫을 만집니다. 정말로 얼룩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청소일 오래 했잖아. 이런 거 하나 못 빼면 밥벌이를 못하지.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 그 순간 손님 중 한 명이 할머니를 빤히 쳐다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의 눈빛이 점점 커집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아는 분 아니세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10년 전쯤에 방송국에서 일했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작가였거든요. 어머님께 출연 제의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네, 맞아요. 저분 강남에 건물 엄청 가지고 계신 분 아니세요? 그때 제에 거절하시면서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귀찮게 해서 싫다고 하셨잖아요. 침묵. 긴 침묵.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영순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그 작가님이시군요. 오랜만이에요. 역시 맞으시네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자가 반갑게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갑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제에? 이게 무슨 말이지? 파티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수군거립니다. 현주 남편이 사업 잘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부자였던 거 아니야? 그러게.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정도면 엄청난 사연이 있는 거잖아.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 강남에. 며느리는 손님들을 배웅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집안은 적막감에 휩싸입니다. 거실에는 빈 와인잔들과 음식 접시들만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까 그 작가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방을 바라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할머니 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검색창에 이영순이라고 입력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할머니 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방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살짝 엽니다. 어머니? 응?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무슨 말? 건물 가지고 계시다고. 할머니가 천천히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그게 궁금하니? 네, 솔직히 궁금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건물 몇 개 있어. 강남에.
몇 개요? 3개. 며느리의 눈이 커집니다. 강남 건물 3개라니. 그럼 이 아파트도 내가 사서 너희 아들 명의로 해준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이 바짝 마릅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산 줄 알아야 소중히 여길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시어머니였지. 어머니. 근데 말이야, 현주야.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야.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오늘 손님들 많이 왔더구나. 그 중에 한 명이 와인을 쏟았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봤어. 어머니, 카펫이 망가졌다고 울었지.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해서 우는 건 못 봤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것.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창피해하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것, 그건 너 자신을 망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돼. 사람을 대하는 법.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강남의 세 채나.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지? 며느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입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며느리는 할머니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문을 엽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나지만 할머니는 깨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훑습니다. 오래된 옷장, 작은 책상, 침대. 그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소박한 방입니다. 며느리는 옷장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입니다. 며느리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쉽니다. 정말 부자가 맞나? 그때 옷장 맨 밑 서랍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나무 서랍. 며느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를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며느리는 하나씩 꺼내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강남구 영동 0번지, 건물주 이영순. 며느리의 손이 떨립니다. 다음 서류를 봅니다. 강남구 영동 0번지, 건물주 이영순. 또 다음 서류. 강남구 영동 0번지, 건물주 이영순. 3개의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밑에는 주식계좌 내역서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숫자를 봅니다. 1번, 2번, 3번.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봅니다. 700억? 작게 중얼거립니다. 700억 원. 총 자산 700억 원. 며느리는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내 재산 700억 원은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할 시에만 유효하다. 며느리는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조건 1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 조건 2 아들의 배우자는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한다. 조건 3 돈의 소중함을 알고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한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며느리는 유언장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700억. 그 막대한 재산이 자신의 행동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니. 며느리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상자에 다시 담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찾았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영순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섭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냥. 괜찮아. 어차피 알았을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앉아라. 며느리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바라봅니다. 다 봤니? 네. 700억, 큰 돈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겠지. 오히려 회장님처럼 모셨을 거야. 어머니.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존중하는 거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주야,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미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면 너 자신이 불행해져. 알겠니? 네, 어머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남편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평생 피땀 흘려본 거야.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걸 너희한테 주는 이유는 너희가 행복하라고 주는 거야.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나는 처음부터 화낸 적 없어. 할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우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아는 채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만 준비했지만 오늘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립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옵니다. 어머, 현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 할머니 앞에 놓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현주야, 내가 밥을 차려주다니. 맨날 어머니 혼자 드시게 해서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구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글쎄, 그냥 악착같이 살았지.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빚만 3억이 남았을 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포기하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일어서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는 일어서기로 했어. 6살 아들 때문에. 그래서 청소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응. 청소일, 설거지, 야간 근무.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며느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숨죽여 듣습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았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돈이 돈을 번다는 걸 알았어. 청소하면서 드나들던 건물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어떤 지역이 오르는지, 그런 걸 눈으로 봤지.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았어. 푼푼이.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를 샀지. 그게 시작이었던 거네요. 그래. 그 상가가 3배로 올랐고 그 돈으로 다른 건물을 샀어. 그렇게 20년을 굴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더라고. 며느리는 감탄합니다.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현주야,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해.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왜 청소를 하시는지, 왜 검소하게 사시는지. 그래.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니야.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주 모임 우리 집에서 하지 말자. 밖에서 만나.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왜? 내 집이 제일 넓은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자랑하는 곳이 아니더라. 조용히 지내고 싶어. 친구들은 놀랍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는 할머니 방으로 갑니다. 어머니, 같이 산책하실래요? 산책? 네. 날씨도 좋고 같이 공원 좀 걸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며느리는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70세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 유언장은 진짜예요? 응?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할머니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하고 돈만 밝히면 정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어. 며느리는 숨이 멎습니다. 근데 너희가 잘하면 물론 너희한테 줄 거야. 내 핏줄인데. 어머니. 다만 한꺼번에 주진 않을 거야. 조금씩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때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현주야. 네, 어머니. 돈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답게 살아. 그럼 돈은 따라와.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복도 청소를 할 때 함께 도와줍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서 하면 금방 끝나. 두 사람은 함께 물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 32층 사모님이 청소를?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한테 배우는 중이에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우연히 아파트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현주야?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친구 3명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 파티에 왔던 그 친구들입니다. 어머, 너 지금 뭐해? 친구들이 비웃듯 묻습니다. 며느리는 물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보면 몰라. 청소하지. 청소? 너가? 사모님이?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현주야, 집안에 무슨 일 있어? 파산했어?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경영 수업 받는 중이야. 경영 수업? 청소가 무슨 경영이야? 친구들이 더 크게 웃습니다. 그때 영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친구분들이신가 보네. 친구들이 할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난번 파티 때 와인 얼룩을 빼주신 그분.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 제의를 받았다던 그분.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현주가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청소하는 법을요. 청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깨끗하게 만드는 일. 건물도 마음도.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아듣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우리 들어가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현주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러게. 갑자기 청소를 하고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합니다. 여보, 나왔어. 거실에는 며느리와 할머니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남편이 놀랍니다. 엄마, 현주야, 무슨 일이야? 아들아, 와서 같이 차 마셔. 할머니가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엄마. 이 집 말이야. 네. 엄마가 산 거야. 내 명의로 해준 거고. 남편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들어봐.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왜 아들에게 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몰라야 열심히 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내 아내가 달라졌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남편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보, 나 달라질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살게. 남편이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일어나라, 아들아. 넌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손맛이 예전 같지 않네. 아니에요. 정말 최고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TV는 꺼져 있습니다. 핸드폰도 치워져 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민수야,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 집 사주셔서 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근데 돈만 쫓지 마라. 네, 엄마. 사람이 중요해. 돈은 그 다음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현주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일만 하라고 했지. 앞으로는 같이 시간 보내자. 응, 여보. 고마워.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복도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화단 좀 가꿔야겠다. 할머니는 아파트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몇 달 전부터 가꾸기 시작한 곳입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채소 따요? 그럼, 너희도 도와줄래? 네. 아이들이 즐겁게 할머니를 돕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따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키웠거든. 저희 엄마도 이렇게 키우면 좋겠어요. 그럼 너희 엄마한테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아파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머니.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으로. 그리고 며느리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워요. 며느리는 예전에 허영심 가득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과 술자리로 집에 늦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좋지. 너희 둘이서 데이트하고 오지 그래? 엄마도 같이 가요. 가족끼리 외식해요.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외출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영순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현주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니? 할머니는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받아. 며느리가 통장을 받아봅니다. 50억 원.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만든 통장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써.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넌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많이 변했어. 이제는 이 돈을 줘도 될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단 의미 있게 써야 해. 며느리는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 작은 식당 하나 차리고 싶어요. 식당? 네.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식사 대접하는 식당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고맙구나, 현주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엽니다. 상호는 영순이네 따뜻한 밥상, 며느리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 첫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어머, 여기 공짜래요? 네, 할머니. 맘껏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식당 한편에는 영순 할머니도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며느리분이 효녀시네요. 그래.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오늘 30분이나 오셨어요. 대박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엄마는 그냥 꺼내준 것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 유료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시 어르신들의 무료 식사에 쓰입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십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앉아서 수다 떨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웃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어머니 만나러 오시는 거 몰라요? 그래. 네. 어제도 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영순 씨 만나러 왔다고. 할머니가 빙그레 웃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야. 남편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700억이 있을 때보다요? 그럼.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민수야, 현주야.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고, 그러면 이 돈도 다 너희 거야. 어머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지. 알아요, 엄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바꿔주셔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 사람을 비춥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순이네 따뜻한 밥상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직원을 더 고용해서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다른 복지 사업에도 사용됩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장학금 지원.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나눔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갑니다. 영순 할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찾아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 집에서 쉬세요. 편하게. 이게 쉬는 거야. 사람들 만나는 게 나는 제일 편해. 할머니는 언제나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방송국 PD가 식당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MBN 휴먼 다큐 팀입니다. 며느리가 PD를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순 할머니님 계신가요?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놀랍니다. 어머니를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방송국에서 오셨대요. 방송국? 네.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방송 나가기 싫어. 왜요, 어머니? 내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온 거지. 방송 나가서 뽐낼 필요 없어. 며느리는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래. 네. 저도 어머니한테 배워서 변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PD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촬영이 시작됩니다. 카메라가 할머니를 비춥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버텼어요. 지금도 청소 일을 하신다면서요? 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좋아요. PD가 감탄합니다. 700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전히 청소를 하신다니 놀랍습니다. 할머니가 웃습니다. 돈이 많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죠. 돈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당도 여신 거군요. 네. 우리 며느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분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 이해하게 됐죠. 며느리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가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습니다. PD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돈도 다 남의 것이 되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중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게 남는 거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주민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더 멋진 인생은 오늘 하루를 스스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 그 말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박수를 칩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오늘 촬영 어땠어요? 괜찮았어. 근데 내가 한 말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저도 어머니 말씀 듣고 변했잖아요. 남편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 말씀은 정말 힘이 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70대 할머니의 700억 유산 이야기. 방송이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71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식당에 나와 사람들을 만납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식당을 2개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할머니의 재산 700억 중 100억은 이미 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나머지 600억은 아들과 며느리가 관리하며 조금씩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할머니는 아파트 옥상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떠올려 봤어. 어떤 일들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때,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현주야, 너도 힘든 시간이 올 거야. 인생은 늘 그렇거든. 네, 어머니. 근데 포기하지 마. 오늘 하루만 버텨봐. 그러면 내일은 조금 나아져 있을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처럼 살게요.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햇살을 쬐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참 좋은 날이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700억이 아니라 이 교훈이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조금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영순 할머니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